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삼킨 K 콘텐츠의 힘, 마이 드라마 리스트로 본 글로벌 흥행 지형도와 K 드라마의 중국 내 도둑 시청 열풍 추적이란 주제로 이야기해보고 평점 1위 드라마의 중국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의 허브이자 최대 평점 사이트인 마이 드라마 리스트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폭삭 속았다가 글로벌 아시아 드라마 역대 최고 수준의 평점을 기록하며 평점 차트 1위 왕자에 올랐습니다. 반면 수년째 글로벌 아시아 콘텐츠 마니아들의 변함없는 선택을 받으며 역대 누적 인기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메가 히트작은 TVN의 도깨비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두 작품의 흥행은 글로벌 아시아 드라마 시장에서 K 콘텐츠가 가진 두 가지 핵심 경쟁력, 즉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는 서정적 인류애와 시대를 앞서간 독창적인 판타지 세계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정식 스트리밍 플랫폼이 막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를 뒤흔들었던 폭삭 속았다의 기형적인 신드롬과 그 이면에 숨겨진 저작권 침해 실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전역의 드라마, 영화, 버라이어티 쇼를 총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시아 콘텐츠 커뮤니티입니다. 서구권 중심의 IMDb나 한국 중심의 네이버 평점과 달리 오직 아시아 엔터테인먼트에 열광하는 전세계 핵심 팬덤이 모여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고 평가를 내린다는 점에서 글로벌 흥행의 실질적 지표로 통합니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의 종합 지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축으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순수한 작품의 완성도와 감동을 측정하는 평점 순위이고, 둘째는 대중적인 인지도와 롱런 파워를 반영하는 인기 순위입니다. 평점 시스템은 사용자가 10점 만점으로 부여한 점수를 기반으로 하되 단순 산술 평균이 아닌 베이지한 평점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투표 참여자의 수와 신뢰도를 복합적으로 계산하여 소수 팬덤의 점수 조작이나 별점 테러를 원천 차단합니다. 인기 시스템은 해당 작품을 자신의 시청 리스트에 등록한 유저의 수, 에피소드별 체크인 수, 실시간 대화방 및 리뷰 활성도를 기반으로 짓게 됩니다. 즉, 대중적 파급력과 글로벌 트래픽의 크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의 상위권을 장악한 두 한국 드라마는 장르와 전개 방식 측면에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며 K 콘텐츠의 드넓은 스펙트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이 드라마 리스트 평점 1위는 폭삭 속았다, 인기 1위는 도깨비입니다. 두 작품의 비교는 글로벌 시청층이 K 드라마에 기대하는 가치가 두 갈래로 나뉨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인생의 깊은 여운과 인간적 유대를 남기는 웰메이드 문학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련된 연출과 독보적인 스케일로 시청자를 매료시키는 장르적 상상력입니다. 특히 폭삭 속았다는 중국의 현지 팬덤 사이에서 고진감래 끝에 너를 만나다라는 현지화된 제목으로 번역되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드라마의 주 무대인 제주도는 중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이국적인 공간입니다. 작중 척박한 땅에서 삶을 일궈내며 강인하게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과 민초들의 삶은 중국 근현대사 속 격변기를 온몸으로 버텨낸 중국 기성세대의 정서 및 고난을 견디면 복이 온다는 유교적 삶의 궤적과 정확히 맞물렸습니다. 특히 제주 방언인 폭삭 속았다의 진정한 의미가 회차를 거듭하며 밝혀질 때마다 현지 커뮤니티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현지 평론가들은 화려한 도시 상류층의 환타지적 사랑 이야기에 피로감을 느꼈던 중국 시청자들에게 자연의 섭리와 인간의 숭고한 유대를 사계절의 미장센으로 표현한 한국식 서정주의가 깊은 위로를 건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내 컨텐츠 트래픽의 핵심 지표인 중국 최대 컨텐츠 리뷰 및 평점 사이트 더우반에서 폭삭 속았다는 10점 만점에 무려 9.4점이라는 경이로운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투표 및 리뷰에 참여한 이용자 수만 해도 순식간에 34만 명을 돌파하는 듯 유례없는 폭발적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식 쇼폰 플랫폼인 더우인과 샤오홍스에서는 드라마의 명대사를 인용하거나 극중 주인공들의 복고풍 스타일링을 따라하는 감성 챌린지가 메가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수찬성이 한 여성 네티즌이 밤을 새우며 감정을 이입해 시청하다가 극적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웨이브 한 이슈에 오를 만큼 드라마에 대한 현지인들의 과몰입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모순적이고 심각한 지점은 중국 본토는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폭삭 소가스타가 중국 전역에서 수십만 명의 리뷰를 남기고 챌린지를 할 정도로 소비된다는 것은 이 모든 유입이 100% 암시장과 불법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명백히 증명합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인 바이두의 폭삭 소가스타를 검색하면 별도의 가입이나 절차 없이 클릭 한 번으로 16부작 전편을 고화질로 무료 감상할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수십 개씩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현지 누리꾼들은 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거나 클라우드 공유 서비스 링크를 공유하고 넷플릭스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 자막을 입힌 영상 파일을 통해 컨텐츠를 무단 복제하여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도둑 시청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는 단순히 수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합니다. 정식 구독 모델을 우회한 불법 소비의 경제적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해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보면 중국의 총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14억 인구 중 10억 명에 달합니다. 이 거대한 디지털 유저 중 오직 1%인 1000만 명만이 폭삭 소가스타를 시청하기 위해 넷플릭스에 정식 가입했다고 가정해보면 넷플릭스의 글로벌 평균 기본 월 구독료를 약 10,000원으로 설정하고 가입 기간을 드라마 방영 및 화제 기간인 1개월로 한정했을 때 발생하는 잠재적 매출 손실은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정당한 구독 매출 기회가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중국의 도둑 시청 문제는 영상을 단순히 훔쳐보는 차원을 넘어 국내 탑스타들의 얼굴과 드라마 브랜드를 자국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 무단 도용하는 심각한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드라마 방영 당시 중국 내 대형 오프라인 마트와 농산물 유통 매장 매대 곳곳에서 기막힌 풍경이 포착되었습니다. 매장 내 양배추, 완두콩, 조기 등을 판매하는 가판대에 배우 박보검과 아이유의 폭삭 소가스타 국증 스틸컷 사진이 버젓이 상품 광고판으로 인쇄되어 부착된 것입니다. 이는 저작권은 물론이고 한류 스타들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불법 행위입니다. 넷플릭스의 공식 로고와 배우들의 인지도를 무단으로 결합해 자국 유통업자들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태가 백주 대낮에 대형 유통 채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은 중국 내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이 얼마나 결여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이 같은 기형적 신드롬의 근본적인 원인은 2016년 이후 지속해온 중국 당국의 한알령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한국 콘텐츠의 수익과 방영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K 콘텐츠에 대한 중국 대중의 문화적 갈등은 제도의 규제로 막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정식 공급처가 차단되자 수요는 고스란히 거대한 비공식 암시장으로 몰렸고 불법 유통업자들은 막대한 트래픽을 이용해 광고 수익을 올리며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드라마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들이 내년 가을 함께 중국 장가게에 가자고 약속하는 장면이 나오자 중국 장자제시 문화관광국이 공식적으로 제작진과 출연진에게 초대장을 보내며 홍보에 나서는 모순적인 해프닝까지 벌어졌습니다. 불법으로 유통되는 드라마의 대사 한 줄에 국가기관이 편승하는 총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폭삭 소가스타 같은 명작을 여전히 불법 시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자괴감에 빠진 중국 반응입니다. 제주의 사계절을 완벽하게 담아낸 김원석 감독의 연출은 매 순간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하고 위대한 창작물을 화질구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광고 팝업을 꺼가며 훔쳐보고 있다는 현실에 엄청난 자괴감이 듭니다. 우리가 더우반에 남긴 34만 개의 리뷰와 별 5개는 사실 모두 범죄의 증거입니다.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이렇게 뻔뻔하게 고평가를 남기는 우리 모습이 너무 기형적이지 않나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떳떳하게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플랫폼 환경이 오늘따라 미치도록 원망스럽습니다. 1950년대 제주라는 가난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존엄과 정의를 지키려는 애순이의 투쟁을 보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문득 창작자의 권리를 도둑질해 보는 내가 이 드라마의 메시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청자들도 합법적으로 정가를 내고 당당한 글로벌 소비자가 될 수 있는 날은 영영 오지 않는 것입니까? 국중 부모 세대의 헌신과 눈물겨운 정서가 고스란히 전해져 밤새도록 호흡이 가빠질 만큼 과몰입해 시청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인류애를 선물해준 한국 제작진과 이지은 박보검 배우에게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이 불법 다운로드뿐이라니 참담합니다. 웨이보에서 폭삭 소가사의 김선호 미소 챌린지가 수억 뷰를 기록하는 것을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맨날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쳐간다고 애국주의 분노를 쏟아내면서 실제로는 매주 한국 콘텐츠를 도둑질해 즐기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중성과 도덕적 파산 상태를 우리 스스로가 직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문화 강국이 될 수 없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가판대에 박보검 사진과 함께 양배추 달아요라는 문구가 붙은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드라마가 불법으로 풀리자마자 소상공인부터 대형 매장까지 초상권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속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국에서 인생작으로 꼽히는 응답하라 1988의 감동을 뛰어넘는 사계절의 대사사시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응팔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넷플릭스 통제 속에 갇힌 유령 시청자라는 점입니다. 전세계 40국이 톱10에 올리며 축제를 즐길 때 우린 어둠 속에 숨어서 보며 트래픽 수치에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우리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가 폭삭 소가스타의 높은 작품성과 더반 평점을 이례적으로 극찬하는 보도를 냈더군요. 자국 시청자들이 100% 불법으로 훔쳐보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항구한 채 작품의 흥행만 논하는 이중적인 보도 태도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장르물을 넘어 이제 인류 역사와 문화의 경지까지 세련되게 도약하고 있음을 폭삭 소가스타로 증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컨텐츠 시장은 여전히 검열에 막혀 퇴보하고 있고 시청자들은 수십 년째 불법 다운로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마주할 때마다 중국인으로서 깊은 문화적 열등감과 시스템에 대한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중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중국 문화를 훔쳤다는 식의 무의미하고 억지스러운 애국주의 주장을 펼칠 때가 아닙니다. 타국의 창작물과 제작권을 온전히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문화시민의 자세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K-콘텐츠가 지속가능한 글로벌 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긴밀한 사법 공조를 통해 중국 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도메인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무단 상업 도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시급하게 요구되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언젠가 중국 시장이 개방될 때를 대비해서 미국 OTT 드라마 영화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중독되게 만들어 향후 미래 고객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닌가 뇌피쇼를 돌려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을 글로벌 OTT에 중독되게 만드는 역할을 K-콘텐츠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